네, 안녕하세요. 처인온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2024년 가드닝 트렌드를 주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지난주에 그중에 컬러 조경을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가드닝 트렌드 중 하나인 고스 가드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구독자분들에게는 가장 생소한 게 바로 이 고스 가드닝이라는 조경 방식일 텐데, 고스 가드닝의 핵심은 음산함과 우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스라는 용어 자체가 고딕 양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독일에 있는 쾰른 대성당 같은 건축물들이 고딕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고딕 건축물이 주는 특유의 웅장함과 압도감 같은 것들이 있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좀 낡게 되겠죠. 이게 낡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은 좀 공포스러운, 약간은 좀 음산한 상상력을 불어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문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에서는 그런 발상을 두고 고딕 호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발상에서 나온 패션 스타일을 두고 빅토리아 고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원에서 그 문화가 발현된 경우는 고스 가드닝이라고 지칭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말부터 굉장히 성행한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2024년이 돼서야 이 고스 가드닝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이 정원이라는 건 어쨌든 눈에 보이는 일이고, 한편으로는 내 개성을 표출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것, 흔하지 않은 것, 특별한 미관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정원은 처음부터 제대로 레이아웃을 설계하고 완벽한 구획화를 통해서 정돈된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정원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구획화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던 구조물도 낡기 시작하고, 정원의 동선도 식물들이 많아지고 이 식물들이 우거지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지고 낡은 정원에, 시간이 오래된 정원은 아무리 새로운 식물을 심어도 깔끔하게 구획화된 느낌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레이아웃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스 가드닝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게 되면 다소 동선이 복잡하고, 그리고 좀 낡은 구조물들이 많은 정원에서도 훌륭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이 고스 가드닝이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문학이나 아니면 패션에서 나온 뭐 고딕 호러라든지 아니면 빅토리아 고스 같은 이런 문화들은 다소 매니악한 문화로서 소비가 많이 되었다면, 고스 가드닝 같은 경우는 오래된 정원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원 전체가 뭐 고스 가든으로 꾸민다기보다는 이 고스 가드닝에 있는 요소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세련된 정원, 그러면서도 우아한 정원을 연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정원에도 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스 가드닝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새로운 것보다 헌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원에 구조물 같은 것 또는 아치 프레임 같은 것을 배치를 하실 때, 새로 만들어진 모던한 방식의 깔끔한 구조물보다는 약간은 좀 오래돼 보이는 벤치, 약간은 녹슨 철제로 된 프레임, 아니면 고대 유럽, 그러니까 중세 유럽을 연상케 하는 이런 장식물들 같은 것을 활용을 해야 이 고스 가드닝의 식물들, 적합한 식물들과 제대로 된 합을 어울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두운 컬러감의 식물을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 앞에 보면 이파리가 대부분 자색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꽃이 약간은 좀 어두운 붉은색 또는 보라색을 피우는 것들이 제 앞에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또 제 뒤에는 빨갛게 물든 수양 홍단풍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낡은 구조물들과 어두운 색감의, 뭐 예를 들어 버건디 색깔이라든지 와인 색깔, 보라 색깔 또는 검은 색깔로 연출을 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된 고스 가든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달빛 정원을 염두해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달빛 정원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정원의 초점은 낮에 맞춰져 있죠. 햇빛이
화창하게 들었을 때 내 정원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가의 정원의 미관적인 가치가 대부분 맞춰져 있다면, 이 고스 가드닝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야간 정원이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야간 정원이 예뻐 보이려면 야간에서 제대로 된 낮은 조명, 달빛과 유사한 낮은 조명에도 신비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흰 꽃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불두와 아니면 하얀색 목수구, 설구화라든지 아니면 흰색 꽃잔디, 흰색 빈카 같은 거를 활용을 하시면 내 정원을 밤에 거닐 때 이 달빛 또는 낮은 조명에서도 이 흰색 꽃이 반사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서 다른 파란색이나 빨간색 꽃 같은 것보다 밤 정원을 훨씬 더 신비하면서도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장식물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빅토리아 시대의 장식물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장식물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 직구 사이트 같은 데다가 빅토리아 데코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빅토리아 시대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뭐 조각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말, 가축류의 조각상들, 약간은 좀 빈티지해 보이는 이런 구조물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런 어두운 식물들과의 조합이 굉장히 훌륭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 구획화된 수국 정원을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수국꽃이 질 때는 이 꽃이 잘 정돈된 레이아웃에는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데드 헤딩, 꽃대 머리를 잘라줘서 새로운 개화를 촉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지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미관상으로도 깔끔하게 연출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면, 이 고스 가드닝에서는 꽃이 지면 지는 대로, 씨앗이 잡히면 잡히는 대로, 거미줄이 치면 거미줄이 치는 대로 그대로 둘수록 고스 가든으로서의 매력이 훨씬 더 배가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연주의 정원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잔디입니다. 이 잔디를 심을 때 너무 말끔하게 정돈된, 그리고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잔디보다는 약간은 경계를 벗어나기도 하고 지나치게 산발해 있거나 정돈되지 않은 잔디가 오히려 훨씬 더 멋진 매력을 발산을 해줍니다. 또는 굳이 이제 잔디를 키울 것이 아니라 잔디를 다 제거를 하든지 잔디를 심으려고 염두에 줬던 자리에 흰색 빈카라든지 아니면 흰색 꽃잔디를 심어서 흰색 꽃을 낮에도 보고 밤에는 달빛에 반사돼서 신비하고도 좋은 야간 정원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끔 잔디를 흰색 꽃의 지피식물로 대체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스 가드닝에 활용하기 좋은 이 정원 소재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먼저 이제 나무류부터 알아볼 텐데, 핵심은 애초부터 자색 또는 보라색 계열 등 어두운 이파리 계열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소재부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런 자엽 안개나무류라든지 아니면 자엽 자귀나무라든지 아니면 국수나무 중에 타이니 와인 같은 자엽 국수나무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야생화로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휴케라, 보라색 계열의 휴케라라든지 아니면 맹문동 계열 중에 이파리가 검은색으로 드는 흑맹문동 같은 것을 밑에 배치해 주시면 훌륭한 고스 가드닝의 소재 기초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얹어서 이제 달빛 정원까지 염두에 둔다면 흰색 꽃잔디라든지 아니면 흰색 빈카 아니면 흰색 목수국, 설구화 같은 걸 쓰시면 좋은데, 달빛 정원을 좀 꾸미시려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건 떡갈립 수국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떡갈립 수국 같은 경우는 흰색 꽃이 잘 빛나기도 하면서 가을이 되면 단풍이 이 자색, 버건디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야간에 달빛 정원에서 훌륭한 효과를, 그리고 가을에는 이 자색 이파리로서의 고스 가든으로서 훌륭한 효과를 내줘서 이 떡갈립
수국 역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세팅이 지나면 이제 진한 붉은색의 장미라든지 아니면 보라색 계열을 꽃을 피우는 클레마티스라든지 이런 꽃나무들, 보라색이나 아니면 진한 흑장미 색깔이라고 하죠. 약간은 핏빛에 가까운 어두운 붉은색을 내주는 요소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고스 가드닝을 키울 때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을 선정할 때 핵심은 기존의 정원들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이파리로 이렇게 정원이 장식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초록색과 버건디 자주색 같은 이 어두운 색의 색감이 조화롭게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또 자색인 소재로만 꾸미게 되면 정원이 너무 단조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록색 베이스에 이런 어두운 색감의 컬러감이 들어가는 정원 소재들을 추가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스 가드닝에 어울리는 소재들을 역시 댓글 이벤트를 통해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고스 가드닝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들으시고 고스 가드닝의 의견을 조금 성의 있게 달아주신 분들에게 고스 가드닝에 좋은 이 보라색 휴케라, 그리고 자색 이파리가 드는 데어데블이라는 산수국, 그리고 국수나무 중에 타이니 와인이라고 하는 보라색 국수나무, 그리고 자엽자기나무를 총 10분에게, 이 4개를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행사를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2024 가드닝 트렌드 중에 두 번째로 이 고스 가드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원 전체를 처음부터 고스 가드닝으로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이 고스 가드닝의 핵심 요소 몇 가지, 달빛 정원이라든지 자색 포인트라든지 이런 요소들, 또는 약간은 낡은 구조물들과 합이 굉장히 좋은 이런 장점들은 굳이 전체를 고스 가든으로 꾸미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핵심 요소들만 뽑아와서 내 정원에 접목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정원에도 이런 좋은 요소들이 잘 적용이 돼서 밤에도 낮에도 그리고 사계절 내내 예쁜 정원을 연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